유종진이 화이팅! 눈사모 화이팅! 에너지운 화이팅! 관계급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대회 결승전 사회를 맡은 가수혜입니다. 결승전 토론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토론식은 총 28분입니다. 기조연설 각 1분, 자유토론 각 팀당 12분으로 총 24분입니다. 그리고 매진반 각 1분입니다. 기조연설은 찬성팀부터 시작을 하고 자유토론 발언과 매진반은 반대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토론 발언 시간이 팀당 2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와 함께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와 발언 요지 등을 적은 원고는 팀당 A4용지 크기 10매 이내에서 소지가 가능합니다. 토론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제시 이용되는 자료의 출처나 근거에 대해서는 상대 측의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 시간과 토론 방식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회 진행에 앞서서 우리 두 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팀인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각오와 팀 소개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찬성 측 우리 논사모 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논사모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논사모라는 팀명은 어떤 뜻인가요? 좀 급하게 만든 거긴 한데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논리를 사랑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저희 팀은 논리를 사랑하는 분. 아, 둘 중에 혹시 어떤 분이 더 논리적인가요? 아마도 있지. 그렇습니까? 이 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팀에서는. 그러면 오늘 결승전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각오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1승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또 이기면서 점점 더 욕심이 나요.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의지까지 들려주셨는데요. 제가 논사모 하면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시원하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논사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반대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유종진이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종진이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뜻인지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유종진이로 지었는지 설명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미로 지은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잖아요. 토론도 그렇게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어떻게 호흡은 잘 맞는 편입니까? 환상의 짝꿍입니다. 환상의 짝꿍이에요. 또 견제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논사모에서도 환상의 짝꿍인 만큼 오늘 굉장히 좋은 합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어가는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정진이도 파이팅 한번 크게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유정진이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논상호와 유정진이 우리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렇게 맞붙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논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처리되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거 환경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운동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용되고 사용되어 선거 운동 방법이 바로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논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폐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양팀이 어떤 논거를 들어서 토론을 하는지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꼭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선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찬성팀부터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저는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 찬성 측 임론자 박성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거 현수막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초래합니다. 지난 대선 지선 선거 홍보물로 인해 28,084톤의 탄소 배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30년 수령의 소나무 308만 6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할 양으로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지난 총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5% 미만이었다는 점이 이에 대한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선거 현수막은 시민 통행 방해, 안전 위협, 도시 간경을 해치고 또한 건물을 가리는 등의 부수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현수막 폐지는 친환경 민주적 성진국식의 선거 문화를 형성하여 다양한 선거 문화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이에 저는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네, 찬성팀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팀 기조연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네, 반대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이를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둘째, 유권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 균등한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게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선거 매체로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셋째,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민주정치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표를 장려하는 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폐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대팀 기조연설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자유토론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팀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2분입니다. 그리고 1회 발언 시간은 팀당 2분을 넘지 못한다는 점 숙지를 해주시고 타이머 체크 함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팀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2022년 7월 21일 판례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어 침해의 취소성에 반한다며 가림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론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랑 아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일단 헌법 제21조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00헌마 764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정의를 위해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가 갈리고 있으므로 이게 어느 그 판결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은 구분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대한 알 권리와 함께 민주주의 창정을 동참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현수막 말고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벽보라든지 혹은 친환경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팩트에 보도된 2022년 3월 8일 기사에서는 홍수열 박사가 차라리 온라인 선거로 지금 이행하는 과도기 있다, 온라인 선거로 이행하는 게 낫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녹색연합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선거를 친환경적으로 이행해야겠다, 현수막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말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적인 기본권이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판례들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 연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2002년입니다. 네, 2002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2년이 과연 2022년이 현재 오늘과 어떻게 민주 정치 사회의 그 기류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 판결은 2022년에 내린 결론으로 현재 민주 정치 사회의 기류를 많이 바탕으로 한 그런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도 보장합니다. 정치적 표현에 과도한 제한은 정치적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반면 정치적 신인 등장에는 제약이 됩니다. 기존 정치인이나 대형 정당들은 이미 유권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반면에 정치 신인이나 신생 정당은 그렇지 않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정치 신인이나 신생 정당이 자신들의 할 일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수단에 의해서 현수막 이용 금지가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의 본질적 침해라는 것은 아예 그 표현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표현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 침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슷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인게임 내에서 욕설을 치면 수사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욕을 한다면 하트, 이모티콘으로 되신 거죠. 그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약한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됩니다. 중대한 자유의 침해다 이렇게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현수막 규제랑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이 어렵다,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공공을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 경우에 보면 페이지가 많이 없습니다. 제1당, 제2당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13페이지 됐는데 뒤로 갈수록 소수이나 정치 신인일수록 한 장, 두 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공보물은 혹은 현수막은 그걸 알리기 어렵고, 아니면 온라인 공보물이나 온라인 현수막을 통해서 온라인을 방식으로 해서 훨씬 더 이 소수 정당의 참여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찬성 측에서는 다른 대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대중매체, 즉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보 취약계층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69.1%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기기 이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에서는 53.9%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유권자에게 불균등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찬성 측에서 제기하시는 환경오염 문제, 기후위기 문제는 충분히 기술적, 제도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때 다른 대안도 있다고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대안 또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신다면 왜 현수막을 폐지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즉, 다른 선거운동 방법을 활성화시킬 것이지
어떤 이유로 폐지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덧붙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게임과 선거운동의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시면 더욱 와닿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가 일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 즉 대표적으로는 노인이 있죠. 노인은 이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그러한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4야를 통해서 이러한 미디어 사용 능력을 개선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수막을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이제 저희가 마련을 해서 충분히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해서 설명하자면 아까 현수막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PLA 필름을 이용한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용 상승 문제도 있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사실상 그 친환경적 현수막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친환경적 플라스틱 제품이 마찬가지로 소각이 되는 게 대부분이 현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한겨레에서 2021년 1월 26일 김민재 기자가 토건 기사입니다. 2018년 종량제 배출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1일 전체 배출량 1일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전체 배출량 25,572톤 중에 52.7%가 소각되고 28.9%가 매립되고 재활용되는 건 역시 18.4%에 불과합니다. 친환경 현수막으로 바뀌어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소각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매립되는 것도 퇴비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친환경적으로 될 수 없더라도 현수막이 점차 재활용이나 그런 재사용화에 대해서 희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경우 올해 1월부터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하여서 현수막의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부, 인쇄물, 시설물 등과 비교해 보면 현수막은 비용 문제와 그런 비용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후보자에게 부담이 덜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폐지까지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미디어 활용 능력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노령층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를 통한 선거 정보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 아까 정보격차 얘기하셨는데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동반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통함으로써 훨씬 더 모범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선진국적인 그런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의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이게 파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이용한다면 홍보 효과도 올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접근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유권자가 직접 이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리얼의 선거 홍보 공간이 말하자면 창의적 홍보를 촉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 제가 덧붙이자면 친환경 현수막 재사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부터 행정안전부는 22곳의 지자체를 선정하여서 다양한 그런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서 뭐 마대를 만든다든지 또한 그 비닐하우스를 만든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재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부가하자면 조선일보의 문일교 기자가 주간 2021년 4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아까 개수를 제한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해서 근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은 선거분의 음면 동수의 2배까지 허용됨으로 이미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현수막을 850개까지 내걸 수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이 조선일보 신문에 특보된 바에 따르면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 연설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활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부분에 관해서 지금 2020년 4.15 총선에서 재활용률이 23.4%고 그다음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3.5%입니다. 재활용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활용률이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밑돌고 있는 수준이라면 과연 재활용을 얼마나 재활용한다고 해서 과연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들고 또 그 재활용하는 방식도 에코백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에코백은 사실 한 에코백을 지금 여러 명이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초래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코백에 대한 환경적 논란, 에코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에코백이 아닌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과연 현수막을 그렇게 재활용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보다 이전에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보물과 현수막 모두 군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다소 적다는 근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보물과 현수막 모두 군소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용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택 연세대 박사의 학술 저널 선거 캠페인의 특징과 유권자의 반응에 따르면 제6회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1204명의 유권자가 후보자를 아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인지 매체로 다음과 같은 매체의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1위로는 후보자 TV 토론방송, 방송 연설, 대담 등이 38.8%를 이루었고요. 2위로는 가정, 배달, 선거 공모 21.7%를 기록하였습니다. 3위는 정당 후보자의 거리 유세나 명함 배포 및 대면 접촉이 18.9%, 4위로 선거 벽과 현수막 25.4%를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현수막이 이렇게 다양한 앞에 앞서 보았던 TV 토론 방송에 따르면 TV 토론 방송은 후보자를 TV 토론 방송자를 초청하여서 하는 것으로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을 언급드리면서 후보자 현수막은 이런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현재 지지율이 한 5% 이상의 후보자가 되지 않으면 토론을 추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현수막을 없애니 많이 하는 문제로 그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수 후보를 모아서 쉬는 시간에 진행하는 토론회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방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수막을 폐지하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인론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수막을 통해서 모범적 선거문화 정착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보격차를 말씀하셨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없고 마찬가지로 미국, 마찬가지로 프랑스, 영국 전부 다 현수막이 없고 공보도 없고 벽보도 없고 온라인이나 아니면 당원 일반인 중심 선거 운동이나 선거 부스를 이용한 그런 선거 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딱히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미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미 현수막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독일과 미국, 다양한 선진국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와 배경이 같았는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고요. 이를 통해서 현수막을 갑자기 폐지해버린다면 이미 사회 문화적으로 선거의 문화가 현수막을 통한 선거 문화가 갖춰져 있던 우리 한국에서 사회 혼란이 일으키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미국이랑 한국과 서구 선진국의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배경이 그 제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제도의 변화로 배경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제도를 바꿈으로써 모험적 선거문화 정착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다원 일반인 중심 선거운동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형태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적극층도 있지만 정치 소극층도 많은 편입니다. 현수막이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이 정보를 접하고서는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을 바꾸고 모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현수막을 폐지함으로써 그런 문화를 만들고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참여가 증진되는 그런 선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유권자가 정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수막의 폐지 시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수막은 길거리나 외벽에 설치됨으로써 보는 사람, 즉 보행자가 자세히 볼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장소의 특성을 살려 강렬하며 후보자 자신을 드러내는 디자인이 효율적인 것을 통하여서 모든 계층의 유권자에게 노출됨으로써 이런 정치 참여에 대한 그런 효과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후보 현수막을 폐지하였을 때 과연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길거리나 외벽 등 이러한 공간적인 제약에서 이제 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에 제약이 적다라고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현수막보다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선거 홍보가 훨씬 더 공간의 제약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선일보의 2021년 4월 20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세부 규정이 없는 나라들이 오히려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의 선거 문화가 발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현수막이라든지 공보물이라든지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제약을 두지 않은 것이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의 선거 문화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현수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수막 말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온라인 문화라든지 온라인 선거 문화라든지 선거 부스라든지 이런 게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현수막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에 반대하셨는데 생각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셨는데 오히려 만약에 현수막을 폐지하게 된다면 유권자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온라인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TV 토론이나 이런 시청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수적인 풍선일 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현수막이 폐지가 된다면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논리의 비약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 네, 와닿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현수막의 비용 문제를 통하여서 정치적 신인이나 후보자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제작비가 약 15,000원, 설치 비용, 철거 비용 합쳐서 약 10만 원 정도 가량 들고요. 방송 광고 같은 경우는 TV의 경우 370만 원, 선거 벽보 같은 경우는 면당 45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수막의 대체제로서는 현재 대체제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과연 인터넷이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 격차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는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이지 않은 게 굉장히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선거를 이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그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장소의 제약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온라인으로서는 공간을 잘 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아직까지 그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 선거운동에서의 과정에서 만약 불법이나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하였을 때 잘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현수막 폐지를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선거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선거 현수막 폐지가 이렇게 부차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선거를 이행하려면 온라인 선거에 대한 법적 적용, 제도 정비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정보격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해소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선거를 이행하는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 중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우려들은 불법이라거나 온라인 선거에서의 탈법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선거로 이행되어서 더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수막의 폐지가 온라인으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더 궁금합니다. 현수막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4%로 4위에 그쳤는데 현수막이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 현수막에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선거운동 또는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를 변경할 것이다 라는 논리에는 비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첨언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물과 현수막이 무소속 후보자나 소수 정당에 대하여서 적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온라인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거대 정당이나 기성 세력들은 이미 다양한 구독자 수라든지 아니면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에 새로운 정치인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의 정보 또한 유권자가 많이 찾아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문제에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현수막의 폐지로 인해 이제 온라인 홍보가 증가한다는 데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맥락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 시대는 이제 정부와 사회로의 시대적 이행 과정으로 이제 그러한 시대적 이행 과정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러한 선거 현수막 논사 후 우리 시간 12분 모두 다 활용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유종진이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기본권 제한의 판단 근거가 되는 4가지 기준 중에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또는 불균등이라는 이러한 사익이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까지 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24분이 모두 다 지났습니다. 양측의 열띤 토론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양팀 보충하고 싶은 맺은 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팀 맺은 말 시간 1분입니다.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최고의 정치적 목적이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에튼 난작이 한 말입니다. 현수막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사례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한 것은 침해의 치수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현수막은 길거리 게시를 통해
선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표를 장려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 또한 친환경 소재 활용, 업사이클링 활용 등으로 충분히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 요소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는 공허한 내라기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어서 찬성팀 매진말 함께하겠습니다. 동의의 시간은 1분입니다.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선거 문화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으로서의 일환이 바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민통합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감성을 해치고 건물을 가리는 부작용들이 많고 반대측에서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약 25%에 35%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해결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분열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침해될 수 있다는 헌법 제47조 2000 헌마 764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한 모범 선거 문화의 정착에 온라인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하는 것이 바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해야 한다는데 찬성합니다. 네, 매진말 1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제로 우리 반대 유종지민 찬성 논사모팀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유종지민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논사모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논거를 들어서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가 주셨는데요.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상대방을 그리고 플로어에 있는 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갈등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결승전이 어려웠다라는 뜻은 유종지민 팀이 굉장히 강력한 상대가 아니었나라는 말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종지민 팀은 오늘 토론 굉장히 어떻게 즐기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팀께서 준비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팀 이름에 맞게 끝까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우리 대구를 대표해서 이제 전국 토론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거 각오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할 거고 어떤 각오로 우리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저희 팀이 오늘도 제일 먼저 참석을 해서 제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항상 누구보다 먼저 일찍 와서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논사모팀 전국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유종지민 팀도 우리 전국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잖아요. 어떤 각오로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네, 오늘 토론대회에 참석한 것도 토론뿐만 아니라 많은 가치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전국대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다양한 많은 배울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종지민 팀도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유종지민이야 논사모냐? 놀라셨죠?
자, 여러분. 네. 금산입니다. 금산 논사모 축하드립니다. 평소에도 이제 이희중 선생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거나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 집에 계신 또 엄마나 아빠 그리고 동생한테도 되게 이 대회 나갈 때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 되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저희가 이번 대회에서도 그래 왔듯이 먼저 1승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승을 목표로 하다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능력보다는 노력을 중시하면서 이제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준비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대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사모 화이팅! 안녕.